안녕하세요. 2007년부터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을 연구 치료해오고 있는 한걸음 한의원입니다. 오늘은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환자분들의 사례를 보면서 몇 가지 주의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30대 초반의 궤양성 대장염 환자분이셨는데요. 혼자 살면서 술을 많이 마셨는데 술을 많이 마시고 난 다음 날에 혈변이 가끔 있었다. 2025년 4월부터 설사와 혈변, 점액변이 심해졌다. 2025년 7월에 건강검진하면서 내시경을 했는데 궤양성 대장염으로 진단받았다. 한국이 궤양성 대장염에 좀 안 좋은 환경이 몇 가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술은 제가 궤양성 대장염 환자 진료하면서 제일 처음 주의를 주는 사항입니다. 궤양성 대장염 환자가 술 드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간단하게 한두 잔 정도 괜찮을 수도 있는데 많이 마시면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한국은 사회적으로 술 마시는 것에 좀 많이 관대한 편이죠. 술을 권하는 문화가 좀 있는 건데요. 궤양성 대장염 환자분들에게 많이 안 좋죠. 이분도 술 마시고 증상이 악화되었잖아요. 그래서 궤양성 대장염 환자분들은 술을 끊으셔야 됩니다. 술을 안 끊으시면 치료 중에 악화될 수 있고 재발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한 분은 지금 치료하고 있는 젊은 궤양성 대장염 환자분인데요. 주말 사이에 갑자기 좀 악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물어보니까 떡볶이를 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매운 거 드셨냐 하고 물어보니까 대답하시는 게 그 떡볶이 진짜 안 매웠다고 대답하시더라고요. 그게 안 매웠다는 게 입에 안 매웠다는 이야기죠. 한국에는 매운 음식이 너무 많아요. 외국인들은 김치 정도만 먹어도 맵다고 하는데 한국 사람은 김치 정도는 매운 음식에 포함시키지도 않죠.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의 아이들은 김치도 맵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김치 정도만 데워도 매운 음식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매운 음식을 자꾸 먹다 보니까 역치가 자꾸 올라가는 거죠. 궤양성 대장염 환자분들 중에 떡볶이나 매운 거 먹고 갑자기 악화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고춧가루 같은 음식이 장으로 들어가면 자극이 심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장에 염증, 궤양이 있으면 장 안쪽 피부에 상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상처에 고춧가루를 비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궤양성 대장염 환자분들은 매운 음식을 드시면 안 됩니다. 입에서 안 맵다고 해서 안 매운 음식이 아니고요. 고춧가루가 들어갔다. 그러면 매운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한국 성인분들은 매운맛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이게 좀 힘든 부분이 되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매운 음식이 너무 많아요. 피하는 게 제법 힘들죠. 그리고 항생제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바로 며칠 전에 궤양성 대장염 환자 한 분이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지난 주말부터 발목 쪽이 많이 붓고 아파서 응급실에 갔더니 봉화지겸에 걸리셨다는 거죠. 봉화지겸이 피부 아래쪽 진피층에 세균 감염이 발생해서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죠. 세균 감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항생제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항생제를 수액으로 맞고 나서 경구용 항생제를 처방받아서 항생제를 3일치 먹었는데 2일째부터 설사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항생제를 먹으면 상처에 있는 세균만 죽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대장에는 38조 개 정도의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대장 내 이 세균들은 우리 몸의 텃밭이고 동물원이에요. 최근 들어서 장내 세균, 마이크로바이옴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들이 엄청나게 연구되고 있죠. 장내 건강뿐만 아니라 우울증, 치매, 파킨슨 등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장내 세균의 중요성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이 계속 밝혀지고 있는데 항생제를 먹으면 항생제가 들어가서 장내 세균을 막 죽이는 거죠. 그런데 항생제 복용하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봉화지겸이 온 이런 상황은 어쩔 수 없이 항생제를 복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렇게 필수적인 상황, 어쩔 수 없이 항생제를 복용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항생제를 복용해야 되죠. 하지만 항생제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항생제를 사용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장내 세균을 잘 보존하고 활발하게 해주기 위해서 유산균을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유산균이 궤양성 대장염을 치료해 주지는 못하지만 궤양성 대장염의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는 많이 있죠. 그리고 인스턴트 음식도 좀 자제하시는 게 좋아요. 방부제, 색소, 화학조미료 등이 많이 들어간 음식들이 장내 세균 균형에 악영향을 미치고 면역계를 교란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설탕이 안 좋다고 다른 인공 감미료를 넣은 제로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재료 음료들이 더 나쁩니다. 이런 화학적 감미료들이 몸에
훨씬 안 좋습니다. 이미 연구도 많이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모르니까 자꾸 제로 음료들이 나오고 있죠. 음식이 공장에서 포장되어서 나온 음식이다. 그러면 일단 안 드시면 제일 좋아요. 물론 한두 번 먹는다고 갑자기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자주 많이 먹을수록 치료가 더뎌지고 잘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턴트 음식은 안 드시는 것이 좋다. 그러면 장내 세균 중에 좋은 유익균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유산균 드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섬유질 음식을 섭취해 주시면 좋아요. 섬유질은 사람이 소화를 못 시키죠. 소나 코끼리 등의 초식동물들은 섬유질만 먹어도 먹고 살 수 있지만 사람은 안 되잖아요. 사람은 섬유질을 분해를 못하고 그냥 배설되기 때문에 옛날에는 아무 쓸모없는 성분이라고 했었단 말이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 계속 연구를 해보니까 섬유질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왜냐? 섬유질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장까지 들어가게 되면 마이크로바이옴 중에 유익균들이 섬유질을 분해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장내 유익균들의 먹이가 된다. 그리고 유익균들이 섬유질을 분해해서 내놓는 2차 대사산물을 대장에서 재흡수해서 쓴다는 것까지 밝혀졌죠. 대장이 건강하려면 유익균들이 많아져야 되죠. 유익균들을 많게 하려면 유익균들에게 먹이를 많이 주면 되죠. 유익균들의 먹이가 뭐다? 섬유질 음식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야채, 채소, 섬유질 음식을 많이 먹어줘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일이 있습니다. 소화력이 안 좋은 분들은 섬유질 음식이 소화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초반에는 많이 안 드시는 것이 좋아요. 상부 소화기 치료를 하고 나서 섬유질 음식을 점점 늘려가시면 됩니다. 가끔은 이런 분들이 있죠. 야채나 채소를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대변으로 그대로 나온다는 분들이 있죠. 이거는 위에서 위산 분비가 심하게 안 되는 겁니다. 서양의학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양약 먹고 나면 속이 쓰린 경우가 많으니까 위산 분비 억제제를 기본적으로 같이 처방한단 말이죠. 그런데 위산 분비 억제제를 먹으면 위산 분비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pH 농도가 3, 4까지 올라갑니다. 원래 위산의 pH는 1에서 2 정도죠. 그러면 몇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는 위산이 위에서 음식을 확 녹여서 완전히 죽처럼 만들어서 십이지장, 소장으로 내려보내야 되죠. 그런데 위산 분비가 적어지면 위에서 음식을 완전히 녹이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충분히 녹지 않은 음식이 내려가게 되고 대변 볼 때 형체가 그대로 있는 음식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위산 분비가 적어지면 위에서 분비되는 펩신 같은 소화 요소가 활성화가 안 됩니다. 펩신은 정상 위산 농도인 pH 1, 2 정도에서 제일 활성화가 잘 되는데 위산 농도가 낮아지면 펩시노겐이 펩신으로 전환이 잘 안 되어서 소화가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염 위험도 대단히 올라갑니다. 위산이 대단히 강산이기 때문에 위로 들어온 음식들을 녹이고 그 안에 있을 수 있는 세균들을 살균합니다. 강산으로 녹여버리는 거죠. 그런데 위산 분비가 적어져요? 그러면 살균이 잘 안 되겠죠. 그러면 외부에서 들어온 세균들이 살아서 소장, 대장으로 내려갈 수 있는 환경이 되고 그러면 감염에 취약해지게 됩니다.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환자는 특히 대장의 점막이 정상인의 3분의 1 정도로 얇아져 있어서 감염이 훨씬 더 잘 될 수 있어요. 이렇게 감염이 되면 어떻게 된다? 장염이 오는 거고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환자가 장염이 오면 골치 아파집니다. 모든 증상 혈변, 설사, 복통 등이 심해지죠. 그러면 항생제를 또 먹어야 되고요. 이런 일이 왜 생긴다? 의사가 별 생각 없이 처방한 위산 분비 억제제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겁니다. 환자분들은 그런 것을 모르니까 그냥 먹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내가 먹는 약에 위산 분비 억제제가 있으면 끊으셔야 돼요. 의사는 별 생각 없이 처방한 거거든요. 내가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환자인데 양약을 먹고 있으면 처방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거의 99%의 확률로 위산 분비 억제제가 함께 처방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나는 별로 속이 쓰리거나 아픈 일이 없으면 바로 끊으시기 바랍니다. 위산 분비 억제제는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치료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죠. 속 쓰린 일이 없다면 끊어도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섬유질 음식이 대변으로 그냥 나온다는 분들이 계시죠. 만약 섬유질 음식이 대변으로 종종 자주 나온다고 하시면 위산 분비가 엄청 안 되는 분일 수 있습니다. 위산 분비가 너무 적어서 문제라면 위산 보충제가 있어요. 그런 것을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전문적인 부분이어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술은 끊으셔야 됩니다. 매운 음식은 입에 안 맵다고 해도 고춧가루가 들어갔다면 매운 음식입니다. 항생제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복용하셔야 됩니다. 인스턴트 음식은 자제하시고 유산균과
섬유질 음식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산분비 억제제를 별 이유 없이 복용하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되는 것이 있으시다면 오늘부터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치료를 잘 받아도 생활 습관이 받쳐주지 않으면 낫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반대로 생활 습관을 잘 지키시면 치료 효과가 훨씬 빨리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혹시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 생활관리, 식이요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에 달아주세요. 제가 보고 주제로 다루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걸음 한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